자, 교재 271쪽에 양갈로 이번에 예외 전매 허용 사유라 되어 있죠. 자, 전매 제한 기간에도 전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 1항의 1호부터 5까지 주택에 적용하는데, 자, 그 갈로 안에 보시면 사모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사모라는 것은 앞 페이지에 사모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이죠.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주택공사가 당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분양가 상한제는 저렴하게 아파트 공급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전매 허용 사유가 있을 때는 한국토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어 줄칩니다. 사업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 자 전매를 할 수 있는 허용 사유인데 8가지가 있어요. 1번에 세대원 갈로 뜯음시고 이 근무, 생산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으로 갈로 뜯음시고 이전할 경우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체돼요.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의한다라 되어 있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할 때는 전매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2년 이상 거기에 주의하시고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이혼 주의하시고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 선정지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자, 이혼하면 우리 재산 분할하죠. 그 과정에서 넘어가는 허용하겠다 이 뜻이죠. 5번에 공칙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용 건축물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대택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는 전매할 수 있고, 6번은 자 거기 3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이행을 못해서 그 다음 주의하면 돼요. 경매, 공매가 시행될 때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7번 입주자 선정 지위나 주택 일부 주의하시고 배우자에게 정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부부 공동명의 한다는 뜻이에요. 8번에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항이 8가지가 있을 때는 전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양갈로 3번에 전매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는데 그거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그 밑에 별표 3의 2라는 표도 문제풀이 때 보세요. 옆에 가면 3, 4 반갈로 3번, 4번이나 양갈로 4번의 자격 제한 다 문제풀이 때라 보세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번에 공급질소 변환 금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뭔지 봅시다. 자, 공급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못하게 하겠다 이 뜻인데, 자, 이런 경우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 자, 어디 역세권이에요. 자, 여기에 아파트 5,000세대를 분양합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떴다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입주자 저축 정서 1순위짜리, 자, 여기에 2만 구자를 가지고 분양 신청합니다. 자, 입주자 저축은 대한민국 국민 1인 1구자만 가입할 수 있죠. 2만 구자라는 것은 2만 명의 명의를 빌렸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다 노숙자예요, 노숙자. 예. 집 없는 노숙자 이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게 분양 신청합니다. 그래서 500세대가 당첨되었어요. 2만 구자 같으면 전부 다 노숙자니까 집 없는 사람이죠.
자,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은 자,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선순위예요? 집 없는 사람이 무조건 선순위입니다. 예. 자, 그래서 500세대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럼 갑의 직원 수백 명이 이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자, 이 당첨된 500세대 분양권을 자기들이 처음에 자, 팔고 또 자기들이 사오고 돌립니다, 이거. 돌리면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실 수백 군데에서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인기가 높아지겠죠.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이제 뭐가 붙습니까? 피가 붙죠. 3천, 일주일 뒤에 5천, 또 1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계속 얘들이 작업해요. 자, 그러면은 중개사무실에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피가 이렇게 끌어올라가니까 분위기를 또 만들죠. 좀 있으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는 피가 2억까지 간다. 지금도라도 1억 번다. 소문이 파다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몇 푼 벌어보려고 이걸 덥석덥석 어떻습니까?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 1억에 500세대 500억 딱 벌고 딱 넘겨버리죠. 넘겨버리고 나서 이 사람들 싹 빠집니다. 빠지고 나면은 거리가 있다 없다. 하루 그렇게 전화가 하루에 수백 통씩 그 사무실에 전화 오고 샀던 것이 하루아침에 조용해요. 정막강산이에요. 싹 빠지고 난 데는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 피가 또 다시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피가 붙어요. 한 4,500. 제가 그 부산에 옛날에 10몇 년 전에 요 떴다방 뜬 아파트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롯데캐슬 하나하고 아이파크하고. 떴다방 뜬다는 날 알고, 내가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신체가 내가 당첨 안 되면 얘들 따라가면 되죠. 그럼 나도 1억 벌어요. 당첨이 되어야 말하지. 집이 없어야 당첨되는데 내가 집이 있잖아. 당첨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싹 빠지고 나니까 결국은 피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얼마까지 마이너스 피가 붙었냐? 4,500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돈 한 몇 푼 좀 벌어보려고 무리하게 들어왔다가 전부 다 마이너스 피 두들 맞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갑의 행위는 공급지수 교란 행위를 어떻습니까? 다 깨뜨렸죠. 이와 같이 갑이 이런 사람들이 자, 우리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서라든지 지위를 함부로 양도 빌려주거나 양수 빌려받거나 알선을 하든지 광고 같은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겠다. 특히 양도 양수 중에는 상속이나 저당으로 인한 양도 양수 있죠. 자, 이거는 허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시험 놓으면 무조건 여기 답이에요. 상속 저당일 때는 허용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답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에 보시면은 의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그 다음 줄치입니다. 정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가 줄치고 갈로 안에 매매 정려나 그 밖에 권리 변동 수반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다음에 줄칩니다. 상속 저당의 경우 제외라고 나죠. 상속 저당으로 인한 양도 양수를 허용합니다. 거기 다 돼요. 또는 다음 또 줄칩니다.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이를 알선할 목적을 광고까지 줄치고 갈로 띄어놓으시고. 자, 또 줄칩니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정서, 지주택 공급받거나 받게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된 정서나 지라는 것은 박스에 있죠. 박스 갈로 묶어보시면 돼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은 지나 주택 상환사채, 입주자 저축 정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뭐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정서, 건물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유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나 유대책 대상자 확인서 같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서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양도, 양수, 알선,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단 상속 저당일 때는 허용되죠.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 양갈로 이번 미완시 조치에 관한 것은 아직 시험에 논 적이 없습니다.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옆에 가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자, 리모델링은 재단장 한다는 뜻이죠.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보시면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가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입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이자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줄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및 입자 대표의 리모델링.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자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에,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입주자 대표회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다음 줄칩니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 철회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어떻게 동의받느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리모델링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그 다음 줄칩니다.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50% 이상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니은에 동을 리모델링 합니다. 동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허가 받기 위하여 줄칩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받을 수 있어요. 자, 입주자 대표회가 리모델링할 때는 줄칩니다.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입주자, 사용자, 가주택 할 때는 줄칩니다. 입주자 전체 동의받아야 돼요. 그럼 입주자 대표회나 입주자, 사용자, 가주택가 동의할 때는, 리모델링 할 때는 한 사람도 반대하면 할 수가 없어요. 다 동의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양가로 3번 시공자 선정 이하 내용. 3, 4, 5, 6, 7, 8은 자, 문제풀이 때 보시고. 2번에 권리변동계획 수립이라 되어 있죠. 자, 기출문제 풀 때 딱 한번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정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도 기출문제 풀 때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4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대상정이나 5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옆 페이지 6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등 다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보충으로 가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간의 임대차 관계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은 자,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자, 이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가지죠. 이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사람과 사업자 간에 어떤 형식이다? 임대 형식. 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뭐 배우느냐? 이와 같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 자, 이 임대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과 사업자 간에 토지는 임대 형식이기 때문에 이 임대료 같은 걸 어떻게 줘야 되고 임대차 기한은 언제까지 돼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번에 임대차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줄치입니다.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40년 내로 합니다. 보통 40년이에요. 이 경우 토지임대 분양주택 줄치입니다.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은 40년 범안에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약갱신하면은 80년 동안 임대차가 생성된다는 뜻이죠. 지상권 설정은 이제 토지임대 분양주택의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줄칩니다. 그 토지의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면서 봅니다. 그래서 워낙 40년 정도 임대차 기간이 되니까 지상권을 보자 이 뜻이에요. 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줄치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걸 꼭 써야 돼. 자, 내려가서 양갈로분의 토지임대료 보시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변경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이 검대 박스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개월로 분할하여 금액으로 이하로 하는데 1번 줄칩니다. 공공택지 거기 줄치고 공공택지에서 토지임대주택 건설할 경우에는 자 줄칩니다. 해당 택지,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거기 줄치고 밑에 줄에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산정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공택지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고할 때는 그 공공택지 조성원가에다가 은행의 이자율을 곱해서 자, 이거로 12개월 나눠서 자, 임대료를 받아라 이 뜻인데 자, 전에 이걸 우리가 이자율이 1~2% 있죠. 1~2% 때는 30평 기준으로 자, 한 토지 임대료가 20에서 30만 원 정도 줬어요. 지금은 이자율이 얼마예요? 5% 정도 되죠? 예. 그러면은 150만이 나왔냐. 토지 임대료 월.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예. 그리고 건축비가 지금 건축자재가 폭등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30평짜리 같은 경우 분양 가격이 한 3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3배가 떼버렸어요. 그럼 지금은 6, 7억 한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도 지금 공급한다면. 자, 부담되죠? 6, 7억 줄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아파트 분양 받지. 이걸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수답 중단되어 있던 거죠, 지금. 예. 자, 그 밑에 2번에 줄칩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 거기 줄치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토지임대주택을 자 건설할 경우에는 밑에 줄에 감정평가한 가격 그게 줄치고 또 밑에 줄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정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2번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에 줄칩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 정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4번, 5번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양갈 6번에 월별 임대료 줄칩니다.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월별로 임대료 주라 이 뜻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공급한 자와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월별 임대료 내기 싫으면은 자, 토지 소유자가 합의만 하면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8번의 법적용 순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해서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됩니다.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적용돼요. 자, 그 밑에 토지 임대 분양주택 공공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주택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가치 없죠? 건물만 분양받았기 때문에. 자, 가치가 없으니까 이걸 국가에서 공부할 때는 가치 보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가치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매입을 전략 누가 하느냐? 토지주택공사가 합니다. 딱 법에서 정한 몇 년은 이 주택이 몇 년도에 건설되어서 몇 년 흘렀다 하면 얼마, 또 몇 년 지났다 얼마, 이 딱 표가 있어요. 이 표에 맞게끔만 딱 매입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택에 대한 가치 보증을 해주겠다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매입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매 제한 기한 지나기 전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 의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신청받거나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임대 분양주택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했죠. 반드시 매입해 주라 뜻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해 통보해 줍니다. 취득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할 때 그 지급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1항에 따라 매입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입 비용과 보유기간들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한 금액을 해놨죠. 요 금액만큼 딱 주고 매입합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왜 안 만들어졌겠습니까? 사업 중단될 때 있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사업 중단되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64조 1항을 위반해서, 즉 전매 제한을 위반해서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입 비용을 취득 금액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이하 토지 임대 분양주택 재건축은 문제풀이 들어보시고 내려가서 이번에 주택상환사채 발행을 합니다. 자,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사채예요. 그럼 이 사채를 가지고 있다가 단조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일반 분양받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1번의 발행권자 줄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 줄치. 주택으로 사용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번의 발행요건 줄치입니다.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요건. 자, 갈로 안에 자본금 5억 이상인 법인 거기에 줄치시고 그 다음 그냥 보세요. 건설업에 등록하였거나 6층 이상의 아파트나 최근 3년간 300세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수가 실적이 300세 이상일 것. 이런 곳에 적합해야 하며 그 다음 줄치입니다.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받은 때 한해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줄치입니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수 이내로 한다. 줄쳤어요. 자, 이런 제한은 전부 다 누구에게만 적용합니까? 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래 썼어요.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건, 보정, 발행 규모 등의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 없이 발행합니다. 제한 없이 발행이라고 썼어요. 등록사업자만 이런 요건과 보정이나 규모 제한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 이 사채를 발행할 때는 요건 보존 규모 등의 제한 없이 발행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면 양갈로 3번에 발행 방법. 발행자는 사채 발행객 수립하여 그 다음 줄칩니다. 국토교통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명정권 액면 할인 방법으로 발행한다. 그렇게 줄친대요. 자, 양갈로 4번에 사채권자 명의 변경의 경우 취득자 성명 주소를 사채 원부의 동그라미 원부에 기록한 후에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원부에 기록돼야 이전되고 채권에 기록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 뜻이죠. 요번에 줄칩니다. 상환기간은 5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예요. 양갈로 6번에 줄칩니다. 자, 양도, 이 사채는 양도나 중도 해약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단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 예외로 양도나 중도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박스에 1, 2, 3 있죠. 그걸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재학, 결혼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적을 이전한다든지 세대원 전원이 상속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 이전한다든지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때는 양도나 중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 줄칩니다. 등록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 사업자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등록 사업자가 말소돼서 없어졌죠. 그런데 그가 발행한 사채는 효력이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왜 유지됩니까?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증, 등록 사업자 보증받는다 했죠.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됩니다. 자, 그 밑에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는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할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은 다음 각호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택지 구입이나 조성에 건설자재 구입에 건설공사비 충당 등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청문은 난주 문제풀이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주택법입니다. 뒤에 농지법은 6월 달에 가서 또 한번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